어젯밤에 제가 계속 그 다른 분들보다도 더 관심이 많았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나 결과 나오나 저제나 결과 나오나 누구냐면 김만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신앙림, 이런 사람들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나 안 되나 제가 쭉 기다리다가 피곤해가지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을 했더니 구속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구속이 된 것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죄질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네네. 그 구속된 이유 중에 판사가 설치한 거 보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음.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뭐 도망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말들이고 네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말은 이제 추가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네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김만배 씨나 신앙림 씨나 사실은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안 돼요. 아시다시피. 뭐 상대방 증거를 인멸하는 건 죄가 되겠지만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본인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보다는 뭐 또 다른 혐의자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네네. 전 이렇게 해석을 했고 네네. 이 사건의 본질은 아시다시피 이게 명예훼손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실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거 임박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불리한 사실을 덮어 씌운 거죠. 선거 조작. 그렇죠. 네네.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6개월 이후에 드러났기 때문에 네네. 공직선거법 위반은 뭐 선거 종료일부터 6개월이면 이제 처벌을 못 해요. 음.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된 그 영장을 친 거죠. 그렇죠. 시효가 지나가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거고 네네. 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이익을 가장 누가 많이 받냐? 음. 뭐 두 분은 아니겠죠. 네네. 김만배 씨와 신앙림 씨는 어떤 수단인 거지. 그렇죠. 본인이 최대 가장 큰 수혜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뭔가 또 다른 게 있지 않겠느냐. 음. 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자세히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자세히 하셔도 돼요. 그래요? 이게 사실은 2021년인가요? 21년 맞습니다. 9월 달에 녹음이 된 것 같아요. 그죠? 9월 15일. 네. 그런데 그것이 이 세간에 나온 것은 이건 2022년경에 나왔단 말이에요. 선거 네네. 임박해서. 네네. 근데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때 누군가는 이걸 자꾸 언급을 합니다. 네. 이 녹취록이 있다는 거 언급하는 게 아니고 뭐 커피 얘기도 하고. 네. 이거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 당시 후보죠.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네. 그분도 뭐 커피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커피를 이걸 아이템으로 잡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커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모 TV 방송사에서는 또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검찰총장은 나와서 수사도 지시합니다. 네네. 그런데 웃긴 게 그때는 이미 남욱이나 아니면 이 김만배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관련된 진술을 검찰에 했기 때문에 네. 검찰은 이것이 허위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술을 번복했어요. 번복했죠. 네네. 대질까지 했어요. 남욱하고 조우영하고 대질했는데 그 남욱이 조우영하고 대질한 게 2021년 12월이거든요. 그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김만배가 거짓말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남욱이 기존의 진술을 번복을 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게 허무맹랑하다라고 하는 걸 이미 그때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 2011년도에 이게 저축은행 수사를 할 때 네네. 그때 윤석열 현 대통령이 당시에 중수 이과장인가 했죠. 네네. 그때 아마 주임 검사였던 것 같아요. 과장이니까 주임 검사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네. 주임 본인 책임하에 하는 거죠. 네네. 밑에 실제 조사하는 검사 따로 있지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 조영 씨가 조사를 받았나 보죠. 네, 받았어요. 조영 씨가 조사를 받았는데 조영 씨는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을 본 적도 없고 네네. 뭐 커피는 당연히 그 사람 타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윤석열 그 당시 중수 이과장이 커피를 타주면서 네가 조영이야 뭐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식으로 편집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조영이 그렇게 얘기하죠. 난 윤석열 좀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커피 타준 거는 다른 검사다. 박 검사다. 이게 이제 검찰 조사에서 이미 드러났던 시기였어요, 저 때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드러난 것처럼 당시 검찰총장이죠. 지금 이제 친민주당계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분도 마치 이게 수사 지시를 하고 네네. 그 당시에 만약 그랬으면요 검찰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어야 돼요. 사실 그런 적이 없다. 우리가 수사해 보니까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고 그 사실이 아니고 네네. 왜냐하면 이게 대선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바로 잡았어야 되는 건데 침묵합니다. 네. 그 상황에서 2022년도 3월 6일인가요? 그쯤 해가지고 아마 이게 모 방송에다가 이걸 넘기죠. 뉴스타파. 네, 넘겨서 뉴스타파는 여기에 대해서 확인 과정을 형식적으로 거칩니다. 네. 4명한테 전화했는데 3명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방송하지 말았어야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방송하죠. 네. 하고 나서 바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이거를 링크를 걸어서 올립니다. 네. 1시간 만인가요? 3월 7일. 1시간 만에 올립니다. 네네.
아니 3월 8일인가 9일인가가 대선인데 3월 9일. 전날 네. 올립니다 이거를. 전전날이에요. 네. 네네. 전날 올리고 네. 전날은 문자까지 발송하죠. 네네. 문자를 400만 명에게 발송을 합니다. 음. 자 이게 명예훼손죄입니까?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죄예요. 실제는 그렇기 때문에 실체 관계는 굉장히 중한 죄다. 우리가 이게 지금 관심이 너무 없는데 명예훼손의 범위를 넘어서 실제 대통령을 바꾸려고 당선자를 바꾸려고 시도했던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엄중한 죄죠. 요거를 제가 조금만 보충을 갖다가 해드리면 결론적으로 이 신앙님과 김만배의 범죄는 굉장히 저질이고 악질적인 범죄이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대선 조작죄예요. 이런 범죄는 없지만 굳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대통령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그 당선자를 바꾸려고 했던 것이다. 0.73%인가 차이 났다라고 했지만 이 사건이 없었으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2~3% 이상 차이는 났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2021년이에요. 2021년 8월에 뭐가 생기냐면은 대장동이 드디어 언론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2021년 8월이에요. 8월 말 이전에는 대장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지 몰랐고요. 그때까지는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대장동 개발해가지고 성남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1,800억을 벌어다 줬다 자랑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게 경기도 지사 선거할 때도 그 자랑했던 자랑거리가 대장동이고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8월 말에 경기도의 어떤 신문에서 대장동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빵 터지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그렇게 8월 말에 한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정영학 회계사가 나와요. 정영학 회계사가 그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는 게 그게 9월 달이거든요. 9월 총각. 그런데 이런 걸 딱 보고 김만배가 신앙님을 만나가지고 거짓 가짜 인터뷰를 딴 게 9월 15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9월 15일에 이걸 갖다 인터뷰를 한 다음에 9월 20일에 1억 6,200만 원을 받아요. 누가? 신앙님이. 그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16일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재명 후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윤석열 후보는 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갖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9월 달부터는 아주 그냥 막 와구락을 왜냐하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막 새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딱 한 달 뒤인 10월 16일에 이재명이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윤석열은 왜 부산저축은행 수사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구속될 사람도 윤석열이다.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갖다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월 25일에 2022년 2월 25일에 이재명 대표가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커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윤석열은 왜 조우영에게 커피를 갖다가 타줬습니까? 이렇게 운을 갖다가 딱 띄우고 그로부터 한 열흘쯤 뒤에 뉴스타파에서 윤석열이 뭐 이렇게 뭐 중수과장 조금 전에 이제 윤 변호사님 같은 윤 씨네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쭉 한 다음에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온 게 대선 3일 전이에요. 3월 6일. 그 다음에 대선 전전날 그 다음 날 3월 7일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느냐?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달라. 그런 다음에 3월 9일에 대선이 딱 있었던 건데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이런 사실들이 쭉 모르고 있었고 무슨 뭐 녹취록이 있었니 없었니 이랬는데 결국은 알고 봤더니 김만배하고 신앙님이 이렇게 서로 짜고 가짜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쓰잘데없는 그 책 이름이 뭐냐면요.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1, 2, 3 이게 1, 이게 2, 이게 3 해가지고 건당 얼마? 5천만 원. 합하면 얼마입니까? 5, 3, 15 1억 5천만 원. 거기에다가 또 머리 써가지고 10%를 갖다 붙였어요. 부가가치세 10% 붙여가지고 1억 6,500만 원. 이런 식의 그 범죄 행위를 갖다가 했던 건데 그런데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설훈 의원이 마찬가지로 그때 대선을 그 선거를 조작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누가 됐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회창 후보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뭐 병역 아들 병역 뭐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뭐 이회창이 떨어지고 노무현이 대통령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김대엽 뒤에서 사주한 사람이 설훈이다. 그래가지고 설훈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걸 갖다 고민하다가 마땅히 처벌할 법률이 없어가지고 뭐 공소시효도 다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뭘 갖다가 어떤 범죄로 처벌을 갖다가 했느냐. 그때 이제 설훈 의원이 처벌받은 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로 신앙림 김만배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건데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왔다 갔다 한 거니까 그러니까 배임 수재죄 뭐 배임 증죄죄 거기에다가 뭐 신앙림은 뭐 공갈까지 했다는 것까지 또 드러나고 그랬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거고요. 그게 정말로 뭐 당연하게 뭐 당연한 것이지만 다행하고도 당연하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 구속영장 발부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무엇이냐 결국 이제 기소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재판이 이것과 관련해서 그 진행이 될 텐데 그런데 조금 전에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인해서 혜택 받은 사람이 신앙림입니까? 신앙림 혜택 받았네 돈 받았으니까 김만배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진짜로 혜택 받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뭐 국회의원 민주당에 관련된 국회의원 보좌관 이름도 나오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명확한 이제 그게 있을 것이다. 저희 수사와 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두 갈래가 있는데 네네. 제가 그 당시 기억을 떠올리면은 이렇게 이제 김만배 신앙님 해가지고 이 녹취록이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 나무기 조서가 떠돌았어요. 맞아요. 예, 나무기가 얘기하기를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제 중수이과장이 마치 커피 타주면서 이렇게 봐줬다라는 취지의 네. 말을. 근데 김만배는 조우영한테 들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무기 말은 전전 전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두 번째 건너뛰어서 들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신빙성이 떨어졌어요. 이 말을 또 보도한 데가 있어요. 사실 네네. 아시다시피 네. 2022년도 2월경에 모 방송사에서는 그 김만배와 남욱과의 대질 신문 조서까지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마치 무시하고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이 커피 타준 것처럼 봐준 것처럼 이렇게 보도까지 했단 말이죠. 그 관례가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JTBC하고 경향신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김만배 씨의 이 녹취록이 왜 파괴력이 컸냐면 본인이 나무기는 김만배한테 들었다 그랬는데 김만배는 직접 자기 육성이 담긴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대선 그 이 시즌에 한 단계를 줄이고 바로 직접 나무기가 들었다는 거 김만배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조우영한테 직접 들었다고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얼마나 신빙성이 크겠어요. 네네. 이 신빙성이 큰 허위 사실이 대선 직전에 강타한 거죠. 네네. 근데 아까 하나 이제 저기 들 말씀 주신 것 중에 3월 8일 날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당시 후보 측에서 문자를 470만 개를 발송을 하죠. 네네. 470만 개. 엄청난 이야. 거예요. 네네. 그거를 사실은 처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 또한 명예훼손죄예요. 따지고 보면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은 맞는 거죠. 네네.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요 정도 하고 그 정리할 건데 그 사이에 그 드러난 게 있어요. 뭐가 드러났냐면 다시 2021년도로 돌아가 가지고 8월 말에 대장동이 이제 수면에 떠오르기 시작하고 9월 초에 정영학이 검찰에 녹취록하고 9월 15일에 이런 조작된 걸 갖다가 한 다음에 10월 10일에 김만배가 조우영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형은 광야로 간대. 광야로 가긴 깜빵 갔는데 그 다음에 엉뚱한 방향으로 간대요. 아 이거는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그 형은 광야로 가고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텐데 사람들이 거기로 쭈루룩 따라올 거다. 그 다음에 나중에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이 그거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이런 녹취록도 오히려 있었다고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그 사건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신앙림 김만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저기 광야가 또 뭐야라고 질문 주신 분인데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딴 데로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엉뚱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책임을 윤석열 후보한테 덮어 씌우겠다는 이야기고 자기가 이렇게 막 현혹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겠다. 저는 이게 성공했다고 봐요. 성공했기 때문에 0.73% 차이밖에 안 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진짜로 3% 4% 이상의 차이도 날 수 있었던 그런 선거가 아니었는가. 아니 어떻게 대장동 저는 사실은요.
대장동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 그냥 띵 하더라고요. 야, 저런 사람이. 그다음에 파면 팔수록 막 새로운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많은 표를 갖다가 얻을 수 있었다. 그건 참 신기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신기한 일이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